대한민국 대학교육 확 달라집니다. 두인 무학년, 무학점, 무티칭 모두가 꿈꾸던 산무교육 동명대학교에서 두인이 시작됩니다. 동명대학교. 우리는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꿈들은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44년 동명의 역사와 여러 성과들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환경을 평가하는 청년드림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하며 동명은 성장했습니다. 혁신적 산학실용교육의 그 우수한 결과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위권 취업률을 달성하였고 이러한 배경에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진로, 취업, 창업 프로그램과 동명대학교만의 폭넓은 장학금 혜택, 다양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일 특별학기제를 도입하여 신입생 동기 유발학기를 운영하고 교수와 기업인이 밀착 지도하는 더블 멘토링으로 학생의 취업과 진로를 지원하며 대학과 사회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생활실험실 리빙랩을 비롯해 나의 미래를 직접 코디하는 전공인 두잉학부의 신규 도입까지 뉴 노멀 교육을 선도할 동명대학교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산학실용교육 명문대학 동명대학교. 우리는 두잉하는 학생들, 두잉을 배우는 학생들. 지금 생각하는 그 두잉도 맞지만 우리의 두잉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 고전 읽기부터 말하기, 쓰기, 등산, 패러글라이딩, 요트, 경비행기, 승마까지 틀에 박힌 학습에서 벗어나 너 자신을 정의하는 거야.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말이야. 우리의 두잉은 학년, 학점 다 필요 없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설계하는 거지. 너의 두잉은
네가 정하는 거야. 동명대학교 두잉대학. 대한민국 대학교육 확 달라집니다. 두잉 무학년, 무학점, 무티칭 모두가 꿈꾸던 산무교육. 동명대학교에서 두잉이 시작됩니다. 동명대학교. 우리는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꿈들은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44년 동명의 역사와 여러 성과들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환경을 평가하는 청년드림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하며 동명은 성장했습니다. 혁신적 산학실용교육의 그 우수한 결과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위권 취업률을 달성하였고, 이러한 배경에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진로, 취업, 창업 프로그램과 동명대학교만의 폭넓은 장학금 혜택, 다양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일 특별학기제를 도입하여 신입생 동기 유발학기를 운영하고 교수와 기업인이 밀착 지도하는 더블 멘토링으로 학생의 취업과 진로를 지원하며 대학과 사회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생활실험실 리빙랩을 비롯해 나의 미래를 직접 코디하는 전공인 두잉학부의 신규 도입까지 뉴 노멀 교육을 선도할 동명대학교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산학실용교육 명문대학 동명대학교. 우리는 두잉하는 학생들, 두잉을 배우는 학생들. 지금 생각하는 그 두잉도 맞지만 우리의 두잉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 고전읽기부터 말하기, 쓰기, 등산, 패러글라이딩, 요트, 경비행기, 승마까지
틀에 박힌 학습에서 벗어나 너 자신을 정의하는 거야.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말이야. 우리의 도잉은 학년, 학점 다 필요 없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설계하는 거지. 너의 도잉은 네가 정하는 거야. 동명대학교 도잉대학. 안녕하세요. 대학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토크쇼 사회를 맡은 저는 동명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정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면 이제 바람이 좀 선선해지고 달라졌더라고요.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것은 곧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겠지만 그래도 입시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대학 교육에 관련된 고민들을 모아서 두 분의 신을 모시고 꿀팁 그리고 그 두 분만이 갖고 있는 아주 탁월한 비법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쇼가 마련이 됐습니다. 원래 토크쇼는 이렇게 대면에서 해야 더 좋은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크쇼는 1부에서는 두 분의 신들의 교육에 대한 나름 갖고 있는 철학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방법들, 꿀팁들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할 거고요. 2부에서는 열띤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멀리 계시지만 큰 박수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다리던 오늘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분이시죠? 공부의 신입니다. 강성태 강사님 모시고 특강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네, 이쪽 카메라죠.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동명대학교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꿈만 같네요. 네, 지금 여러분들 잘 듣고 있죠? 네, 딴짓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짧지만 조금 임팩트 있는 강연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저는 직접 좀 몇 분이라도 뵐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못 봬요.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임팩트가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 여러분들은 없는데 전 처음에 여기 이렇게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아니 학생분들이 와 계시구나. 근데 좀 뵈니까 학생분들이 좀 연세가 많구나. 약간 그런 고생을 많이 알고 보니까 이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뭐 학장님들께서 친히 이렇게 와 계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여러분들 주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좋거든요. 근데 왜 여기 혹시 제 강연을 들으러 오신 혹시 제 팬분들이신가요? 네, 여러분들. 동명대 미래가 밝습니다. 제 팬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농담이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대학 신입생들 대상 뭐 행사나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이렇게 제가 총장님도 잠깐 뵀는데 총장님부터 학장님, 교수님들까지 와 주말에 이렇게 학생들 위해서 뭐 이런 행사를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곳들도 정말 많거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네, 학생 여러분들 위해서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들 위한 이런 어떤 행사 자체를 마련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가 청중들은 없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이거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또 이렇게 실시간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보면 지금 스태프분들 표정 지금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긴장하고 있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진짜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 사실 제가 배워야 되는 그런 자리죠. 여기 훌륭하신 이제 교직원분들, 총장님, 학장님 분도 계신데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학생 여러분들 저는 뭐 교수님 이런 자격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배움이 깊지도 않지만 그냥 다만 그냥 여러분들의 별로 저는 나이 차이 여러분들과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빠, 네, 오빠, 형, 뭐 이런 어떤 존재로 제가 여러분들과 별 차이 안 나는 그런 입장에서 경험했던 말을 좀 직접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좀 더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강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뭐 방송에서도 강연을 하고 뭐 인터넷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 뭐 알고 계시는 뭐 100만 구독자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에서도 하죠. 뭐 파트너 BJ 뭐 이런 거 강의로 소위 말하는 스타 강사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공신닷컴에서 뭐 또 특히 영어 강의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에 제 강의를 거의 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강의를 딱 시작했을 때 어땠을까요? 처음 강성태가 뭐 여러분 유튜브 이런데 강의 올리고 막 이랬을 때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반응이 어땠겠어요? 반응이 막 아주 그냥 폭발적이었겠죠. 네, 왜 웃음이 나오죠? 네, 반응이 폭발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폭발적으로 망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댓글을 지금 몇 개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댓글이 막 강의했는데 말이 너무 장황한 것 같다. 뭐 야, 너 강의 너무 못하니까 강의하는 법 됐고 그냥 공부법 이런 거 됐고 강의하는 법이나 이제 공부를 해라. 뭐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한참 됐는데 옛날 유튜브에는 막 그냥 거의 막 욕설 달아도 사실은 뭐 괜찮았고 필터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발음이 참 지금도 살짝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번데기 발음이에요. 발음이 이게 시옷 발음이 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애덤 스미스 이러거든요. 그 제가 이게 발음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강의만 찍어 올리면은 댓글에 발음 시옷 발음이라고 엄청 놀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렇게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거를 저는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진짜 혐오했어요. 남 앞에 서서 저는 그게 너무 떨리고 말하면은 저 침이 막 뭐 다 말라가지고 막 그 말 더듬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도 제가 이제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발표 수업은 제가 일부러 안 들었어요. 말 자체를 워낙 이제 못하니까 뭐 강의를 찍어 올리는데 반응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고 제가 특히 번데기 발음 때문에 그 수모를 제가 지금 요즘도 지금 자다가 벌떡 일어날 지경이에요. 뭐 올리기만 하면은 그 다 이제 욕 달리고 뭐 놀리니까 제가 어떤 날은 댓글에 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이걸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게 댓글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이게 뭔 소리? 제가 실제로 저희 멤버한테 이거를 가지고 보여줬어요. 야, 애들이 강의 못한다고 욕 달다가 이제 뭐야 댓글로 동화책도 쓴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걸 물어봤더니 이게 그제서야 이게 다 시옷 발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연습이나 하라고. 이게 뭡니까? 스위스 숲속에 산장을 짓고 사신 스미스 사실상 10만 뭐 산삼을 캐다가 서슬퍼런 씻어 숲속 사사시리지면 사는 이걸 가지고 연습을 여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걸 또 캡처를 해놨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뀔 수 있는 건, 바꿔야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거 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강의라도 하려고 하는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일단 강의를 못 하니까,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가장 빨리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건 사실 베끼는 겁니다. 베끼는 거. 공부법도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속속들이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선이 넘어가면은 나만의 경지, 나의 길을 이제 찾아야 되지만, 그래서 공부법과 마찬가지로 저도 일단 강의를 좀 내가 잘해보고 싶다 해서 강의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이제 강연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MP3에 넣은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이 이어폰을 귀에서 진짜 빼질 않아. 제가 이쪽 귀에 이명이 있습니다. 네.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 한 강연을요 100번을 넘게 들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거의 외우는 걸 넘어서 거의 성대묘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대로 따라하는 정도. 그리고 강연 구조가 아예 논리적으로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서 학생들 좀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결말이 이르고 그것까지 머릿속에 당연히 완전히 잡히겠죠. 그대로 따라하는 걸 넘어서서. 그리고 제가 이때부터 어떤 짓을 했냐면요. 유튜브에 저희 가장 많이 영상을 올린 거 뭐 공신닷컴 사이트에 강연도 당연히 올리지만 유튜브에 가장 많이 올렸거든요. 이때부터 3년 정도를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렸어요. 한 1000일이 넘는 날이죠. 매일 올렸어요. 매일 찍어가지고 매일 올려요. 매일 욕 먹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사람 몰골입니까? 이걸 매일 올리면서,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매일 올리는데 이거 이렇게 뭐 영상 올리면은 댓글로 막 욕설도 달리지만 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떤 부분은 뭐 이건 좀 다시 설명해 달라, 이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감사하게도 학생들이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올립니다. 다시 올리고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조금 더 이제 좀 더 디벨롭된 걸로 해서 이제 다시 올리고, 그런 식으로 3년 정도 시간을 매일, 여러분들 영상을 매일 찍어 올리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뭘 올릴지 고민해야 되고 등등등.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진짜 단 1mm, 1cm라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드디어 이 유튜브 댓글을 이제 보면서 내가 드디어 이 댓글을 보고 제가 진짜 그때 눈물이 진짜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정말 울 뻔했거든요. 솔직히 약간 울었습니다. 네,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드디어 이런 댓글이 달았어요. 이게 2년 걸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 영상이에요. 요즘 저 하도 옛날 영상 욕이 하도 달려가지고 많이 지웠는데, 이 또한 옛날 영상에 달렸던 글인데, 이게 뭐냐면 강의 못한다 욕이 엄청 달리니까 여기에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제가 뭐 어쨌든 애쓰는 걸 이제 본 친구인가 봐요. 누군지 모릅니다, 저도.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아줬어요. 2년 전에 이 영상에서 강성태 뭐 말 못했다고 치자. 아직까지 뭐 강의 못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겠지. 근데 말 실력이 뭐 좀 늘었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건 뭐야? 얼굴만 달랐으면 네, 전혀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이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 스스로는. 이게 칭찬을 받았다, 이게 제가 감격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보여줬잖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정말 너무나도 못한 한 영역이었는데 포기하지 않았고, 한 2년 정도 시간 동안 매일 단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에는 바뀐 거를 직접 보여줬잖아요. 영상으로 직접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너무 기뻤고, 그리고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니까 사실은 요즘에 유튜브 워낙 많이 보죠. 네. 지금도 유튜브 보고 있었잖아요. 네. 이거 보기 전에도 유튜브 보고 있었잖아요. 네. 요즘 유튜브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 정말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럼 뭐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나 이런 거 그 유튜버 관리자 페이지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왜냐면 저희가 이제 2.9억 뷰? 그러니까 뭐 공부하기 지겹죠. 근데 이 정도 뭐 조회수 같은 경우는 저희 순수 이제 교육 채널로는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관리자 페이지에 뜨는 그래프인데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맨 처음 만든 게 언제냐면요. 2007년입니다. 2007년이면은 지금 학생 여러분들 사실 거의 뭐 아기 때거나 거의 뭐 정말 어린 시절이죠. 그때 제가 학생 여러분들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좀 지방 출신이거든요. 근데 대학생 때 이제 교육봉사 활동을 하다가 공부법들 이런 거 효과적인 방법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요 방법만 알면 정말 달라질 수 있구나. 이걸 제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아서 지방 학생들한테도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저 자신이 물어볼 때가 너무 없었거든요. 수험 생활하면서 뭐 저희 뭐 부모님도 대학은 나오신 분들도 아니고 저희 뭐 친척들도 저희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봉사 활동을 조금이나 도와주고 싶어서 하게 됐고 인터넷으로 이 영상으로 멘토링하는 걸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요 몇 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생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사이트를 찾다가 미국 사이트 중에 2007년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 리먼 브라더스라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됐죠. 그 금융위기도 전이에요. 이때 제가 뭐 동영상 사이트 찾다가 미국 사이트 중에 이름도 하여튼 괴상해요. 유튜브라는 뭐 이게 무슨 뭐 고무튜브도 아니고 무슨 유튜브래. 그래가지고 영상 올릴 때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뭐냐면 유튜브가 어땠냐면요.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면은 광고 붙잖아요. 유튜버들 돈 많이 번다 그러고 이때는 유튜브 자체에 광고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리고 영상을 15분 이상 올리지도 못해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이걸 어쨌든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는 매일 올렸던 건 아니었고 근데 그 지방이나 이제 뭐 명문대생을 만나기 힘든 그런 학생들 위주로 반응이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거 올렸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파란색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X축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조회수야 이게. 이 보는 사람이 이거 이게 0이에요. 0. 거의 없었어요. 물론 몇몇 학생 이때는 스마트폰도 거의 안 가지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많이 보지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좀 더 많은 학생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영상 올렸죠. 그래서 8년, 9년, 10년, 12, 13, 14 여러분 이제 언제 이제 피크 치고 좀 올라갑니까? 2017년 돼서야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에 만들었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다고요. 여러분 10년? 사실 여러분들 제가 10년 걸려서 10년도 더 걸렸죠. 제가 동명대학교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강연을 하는 데까지 10년이 아니죠. 지금 뭐 15년? 이 정도 걸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저 번데기 발음이라고 막 애덤 스미스 해보세요 이런 거 막 올라와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비결이 뭘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거든요. 근데 꿈 얘기를 딱 하면은 꿈 얘기는 사실 누구나 다 합니다. 뭐 꿈을 가져라, 뭐 멋진 꿈을 가지면은 뭐 더 하고 싶은 걸 찾으면은 마치 뭔가 꿈이 바로 이루어지고 막 엄청 성공을 하고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얘기 딱 싫어해요. 그냥 뭐 꿈만 가지면은 학생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들 좀 약간 착각합니다. 꿈만 가지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꿈을 가져도 그게 늘 기쁜 것도 아니고 항상 난관이란 게 찾아오죠. 꿈을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기 싫은데 그걸 버텨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제 꿈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 꿈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준다. 이게 제 꿈입니다. 제가 이거를 1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 꿈이에요. 대학생 때 제가 이걸 정했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교육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하다가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뭐 그 소외계층 학생들이니까 상황이 안 좋죠. 뭐 형편도 어렵고, 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뭐 학교 뭐 잘리거나, 뭐 자퇴하거나 이런 애들. 근데 제가 얘네들을 뭐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고 그야말로 현실이 시궁창 같아도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야, 너 할 수 있어.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절대로 나쁘게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범죄자는 되지 않습니다. 요 몇 명, 소외계층 학생 몇 명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 일반 학생들에게도 멘토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거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제 자신을 못 믿습니다. 물론 저의 잠재력은 뭐 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이제 주말에 공부하기에 또 마음 먹었지만, 네,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지금 웹툰 보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서 뭐 별것도 없는 쇼츠 영상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쇼츠 영상, 쇼츠가 짧아서 쇼츠인데 이거를 3시간 동안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네, 너무 팩폭이었나? 어쨌든 여러분, 제가 꿈은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도 마음 먹지만 그게 이제 금방 이제 또 해이해지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너무 멋진데?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제 뭐 꿈을 뭐 여러분들 적어서 뭐 붙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적어서 붙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제 작업실에 있는데, 이게 이 하나의 문장이요, 한 군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 다 붙어 있어요. 눈을 돌리면 어떻게 뭐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인터뷰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이 얘기를 꼭 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 옛날엔 처음 만나잖아요. 여러분, 사람 맨 처음 만나면 뭐 먼저 해요? 근데 만났어요. 그럼 뭐 먼저 하죠? 자기 소개 인사해야 되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강사. 아니요. 전 여러분 옛날에 사람 처음 만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보다 이거 더 먼저 말했어요. 지금이야 뭐 강성태 뭐 이렇게 조금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상한 놈인 거죠. 얘 이름이 없나? 만나자마자 대뜸 이 얘기 먼저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아까 가방 맡아주셔가지고, 가방을 폰이, 여러분 폰 바꾸면은 가장 먼저 뭐 해요? 연락처 옮기고, 네, 나 폰 바꿨다, 야 이거 뭐 갤폴드 바꿨다, 부럽지, 뭐 이런 연락 뭐 보내고. 저는요 가장 먼저 알람을 맞춰요. 항상 똑같은데 알람을 9시에 맨날 맞춥니다. 9시마다 지금 10년 넘게 맨날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알람 울리면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걸 외쳐요. 이쯤 되니까 좀 정신병자 같죠? 네, 이걸 진짜 외쳐요. 이걸 뭐 사람들 많을 때는 그냥 속으로 말하거나, 방송이나 뭐 촬영 중이면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만 생각하고 하잖아요. 10년 동안.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10년 동안 단 하나를,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만 해요. 뭔가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뭔가 발전을 하거나 하려면은 좋은 생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좋은 생각은 항상 있어요. 제가 뭐 지금까지 책을 되게 여러 권 냈어요. 여러분 공법 책도 있고, 영어 참고서 뭐 전체 참고서 중에 1위를 찍은 참고서들 있는데, 책을 쓰면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좋은 책 어떻게 씁니까? 좋은 생각이 나면 그때 가서 글을 쓴다? 제가 해보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저 같은, 물론 천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매일 써요. 죽으나 사나. 유튜브 뭐 매일 올렸던 것처럼 매일 쓰다 보면 어떤 날은 운 좋게 좋은 생각이, 좋은 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한 분야에, 예를 들어 제가 제 친구 중에 그 뭡니까, 바둑을 굉장히 잘 둔 친구 있습니다. 그 아주 기똥차, 그 이름이 이세돌이라고, 그 저랑 동갑이에요. 네. 저랑 뭐 광고를 같이 찍어가지고 동갑이고, 뭐 생일이 한 달 차이도 안 나거든요. 제가 좀 늙어 보이죠? 네.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그걸 알파고 옛날에 이겼잖아요. 그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알파고 어떻게 이겼냐, 술자리에서 물어봤는데, 뭐 어떻게 이겼냐, 뭐 그냥 알파고의 버그래요. 네. 겸손하게 말하는 거겠죠. 뭐 알파고 이길 수가 없는데 그때 잠깐 얘가 뭐 좀 버그처럼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다음에 뭘 물어본 적이 있냐면, 너 그러면은 하루에 바둑 연습을 몇 시간 하냐 물어봤었거든요.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안 한대요. 제가 그 다음 말해줬던 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거의 정말 완전 아기 때부터 바둑만 생각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뭐 30대 거의 40대 가까운 이 시점에서는 내가 밥을 먹건 뭐 대화를 하건 드라마를 보건 뭐 걸그룹 영상을 보건 머릿속 한 구석에는 바둑에 대한 생각이 저절로 돌아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야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뭐 좋은 이걸 제가 매일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지나가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 간판을 봐도요, 멘토링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아침에 콩나물국밥 먹고 왔거든요. 만약에 콩나물국밥을, 내 꿈이 콩나물국밥이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게 너무 좋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콩나물, 뭐 전국에 콩나물국밥 맛집 가가지고 뭐 알바하고 어깨너머로 배워보고, 손님 뭐 인터뷰해보고, 뭐 어떻게 홍보하는지 보고, 뭐 콩나물을 또 뭐 저 집에서 막 길러요. 콩나물 막 이쁜 콩나물 하면서 내 막 씹어 먹어보고, 막 그리고 막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라가지고 막 좋아요 받고, 막 유튜브에 뭐 콩나물을 사랑하는 사람 뭐 콩사모 이런 거 만들어서 막 정복하러 다니고, 막 여러분 이런 짓을 1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콩나물 뭐 국밥 사장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길게 보세요. 제가 10년 넘게 올렸잖아요. 길게 보라고요. 짧게 보면은 사실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짧게 보면 학생 여러분들 어떻게, 중간고사 한 번만 망쳐도 그냥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댓글 맨날 답니다. 근데 길게 봐야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공신들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시험을 망치면은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열흘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 이걸 분석을 내가 수업 시간에 졸았나, 이거 노트 필기를 빼먹었나,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 시험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럼 앞서 망쳤던 그 시험이 진짜 이게 실패 맞아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큰 꿈을 가지면은 그 어떤 것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발전하는데 그냥 그 과정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절대 쫄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요. 자, 동명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부의 신답게 꿈 이루는 단 하나의 습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것, 여러분에게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공부의 신 강성태 강사님처럼 한번 설득력 있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귀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토크쇼에서 2부에서 또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에는요, 교육의 신을 모실 차례인데요. 요즘 계속해서 파격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총장으로 유명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동명대학교의 전호환 총장님 모시고 이어서 교육에 대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국에 이 토크쇼를 보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강성태 참 우리나라에서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이 유명 인사를 오늘 만나고 보니 제가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교육의 신. 제가 뭐 교육을 잘 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대학 교수로서 국가과학 기술자로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논문도 많이 쓰고 30년 이상 한우물을 파온 교육자입니다. 또 대학 행정 경험도 있고. 근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아마 우리 동명대학교 와서 외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한 3년 동안 욕 많이 먹고 연습 안 했잖아요. 실전했잖아요. 두잉했잖아요. 우리 가수 인순 씨가 석자 교수로 봤거든요. 그분은 연습은 필요 없다. 위에서 실제로 해봐라. 무대 위에서 해야 그게 실전이다 이 말이야. 실전을 해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고치신다고요. 연습은 에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한 10년 이상 하니 이래 공부의 신. 사실 공부의 신은 공부를 잘한 것까지는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차담회 하면서 공부를 신나게 하자. 아마 그래서 아마 공부의 신. 공부도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 또 그것도 공대까지 나오셨으니 공부 잘한 분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근데 여기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꿈.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전이 그 사람이 머리에 있는 것은 망상입니다. 근데 이분은 온 뭐 우리 경상도 말로 벼룩바닥 벽에다가 다 붙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 합니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제가 5개의 동명대의 어떤 아주 큰 프로젝트를 다 이야기합니다. 안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야기해야만이 그게 망상이 아니고 꿈이 드림 컴 트루 이루어진다고요. 학생 여러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야, 너 말이 없어. 괜찮습니다. 왜? 조용히 있다가 안 하는 것보다 말해서 뭐라도 하나 얻는 게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까? 나는 서울대학 갈 거야. 괜찮습니다. 하버드 대학 갈 거야.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학생 여러분 대학 왜 오죠? 다들 요새 드림 직업이 꿈꾸는 직업이 창업입니다. 회사에 가서 월급 뭐 쥐꼬리만한 월급 받다가 상사한테 꾸지람 듣고 또 나중에 뭐 40, 50대 쫓겨나서 실직자, 그것보다는 내가 영원히 할 수 있는 창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창업을 하려면 창의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창의는 자기만의 가진 지식이 있던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은 두잉을 많이 해서 뭔가 체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내가 체화되든지. 아까 우리 강성태 선생님께서 이세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제하고 이야기해보는 사람이 제 머리가 다른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면 뭘 들은지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머리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돼야만이 이룰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창업을 한 교수 밑에서 아니면은 창업을 한 회사에서 어깨너머로 배웠어. 그러면 그게 체득이 돼서 나중에 창업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지식 가지고 창업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모방이고, 그걸 우리는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팔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팔로였거든요. 남은 나라에서 카피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퍼스트 무브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새로운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지식을 두잉을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제가
정말 제가 하늘 날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책을 다 팔았어요. 책을 팔고 그 당시 돈으로 한 20만 원 됐나요? 책을 팔고 계산기도 팔고 있는 재산을 제가 다 팔아가지고 행글라이더를 한 대 만들었습니다. 77년도 12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8년 1월에 금정산에 그 행글라이더를 들고 올라가서 타다가 너무 그렇게 재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타자마자 우두둑 부러지더라고요. 그거를 들고 운동장에 3월 개학이잖아요. 펼쳐놓고 조나단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입회비를 3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78년도, 77년도 하숙비가 2만 원 할 때였습니다. 71명이 들어오더라고요. 213만 원 가지고 행글라이더를 7기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금정산에 다시 올라가서 타고 대학 축제 때 내려오니 그 당시 총장님이 저한테 100만 원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창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행글라이더 거치지 않고 그 행글라이더를 잘라서 가방에 이어서 용평 스키장에 78년 겨울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스키장에서 행글라이더를 탔다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뉴스가 접해지면서 전국 동아리가 돼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조선공학과 들어갔습니다. 요트를 만들어서 전국 요트 선수권 대회도 가고, 그리고 행글라이더는 제가 전국 대학 선수 연맹을 만들어서 제가 진해 장복산에서 제1회 초대 대회도 열고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그래 보냈고요. 2학년 때도 그래 하는데 2학년 2학기 되니까 제 친구가 찾아와서 그 당시 책을 살려고 하면 제가 한 2만 얼마, 저희 집이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숙비하고 그 등록금은 냈고요. 책 살 돈 3만 원. 친구가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빌려주면은 한 3만 원을 빌려주면은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 돈을 주더니만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제가 책 하나 안 사고, 우리 돈이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 3만 원 것도 크다. 하숙비가 3만 원 할 때니까.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하면서 시험도 치고, 그래서 또 영국 유학까지 가고, 영국 유학 가서는 제가 2년 가자마자 그 다음날 가서 등록했습니다. 보통 유학을 가면 뭡니까? 뭐 한 달 동안, 2달 동안 예비하는데, 저는 가자마자 지도교수 찾아가서 내 빨리 박사학위를 받고 가야 될 테니 그 다음날 등록했습니다. 등록하고 딱 2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실험실에서, 영국에는 박사가 뭐 공학 박사 이런 거 없습니다. 유럽에는 전부 철학 박사입니다. 닥터 오브 필로소피. 수업을 거의 안 해요. 유럽에는. 독일도 수업을 거의 안 한다고요. 석사 박사는. 미국하고 좀 다른 시스템이 강의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공부를 할 사람만 공부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부도 안 할 사람들이,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대학원에 가고 박사를 받으니까 거기 우리 고학력자 실직자가 많잖아요. 대학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OECD 선진국의 대학 출생자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 안 가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하면서 제가 그 당시 제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은 배멀미 없는 배입니다. 제가 조선공학과니까 배멀미 없는 배를 우리가 이제 만들고 설계를 하고 했는데, 실험하다 보니까 그 배가 자꾸 물속으로 꼬라박는다 이 말입니다. 앞에 선수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썰매, 제가 스키를 탔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행글라이더 가지고 스키 타고, 그 당시 승마도 하고 요트도 하고, 정말 제가 대학교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선수 부분을 슬래지, 이렇게 스키처럼 깎아 붙습니다. 그걸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슬래지 바우라. 그런데 이제 제 지도 교수는 그걸 가지고 10몇 년을 연구한 사람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영국에는 프로페서가 한 학과에 한 분뿐입니다. 학생 여러분. 그분이 야 정군 박사학위 논문 써. 그리고 우리 지도 교수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당신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것만 연구했는데 이 슬래지 바우 이것도 고안을 못하나. 그래서 이 박사학위라는 게 지식이 많아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거 아닙니다. 박사학위는 뭐냐면 닥터 오브 필로소피는 스스로 니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격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는데 5년, 6년, 7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교수가 지도를 저는 잘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박사학위는 뭐냐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고 가지고 내보내면 되지, 지식을 많이 이어가지고 논문을 많이 쓰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등록하고 2년 6개월 만에 디펜스 마치고 졸업식은 그래도 7월에 받았습니다. 12월에 이제 졸업장은 12월에 받았지만은 7월에 받았지만은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는 머리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암기, 나중에 우리가 강성태 우리 선생님하고 토크를 진행할 텐데 영어 단어를 암기하지 말라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기를 안 하고 그럼 영어 단어를 어떻게 머릿속에 있느냐, 그건 나중에 시간을 하기로 하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대학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살아오고 있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학생들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마 유튜브 이걸 생중계하는 걸 이렇게 낯설기 때문에 아마 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이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왜 강성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지금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카메라를 보고 제가 더 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시자 발음 못한다고 아마 댓글이 올라올 것 같은데 다음에는 더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와 산학협력 그리고 취업이 강한 동명대학교 총장 전호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동명대학교 두잉대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제20대 총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과 함께 살고 있고 조만간 지금보다 더 똑똑한 로봇이 태어날 것입니다. 로봇은 무한 지식과 초능력 그리고 24시간 일을 해도 피곤해하지 않는 괴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러한 괴물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면 우리 인간도 초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는 로봇과 소통하면서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즉 새로운 상상, 문제제기와 도전을 하는 두잉 인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기본이 있습니다. 도전과 열정, 소통과 공감, 존중과 배려, 돌아보면 모두가 스포츠에서 강조하는 덕목들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힘도 제가 대학 시절 즐겼던 스포츠에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학문에 열중하는 틈틈이 승마, 행글라이더, 요트, 수영, 스키 같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도전 정신과 체력을 길렀고 도전과 협업은 자연스레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이었던 1978년 행글라이더를 손수 설계하고 만들어서 비행을 했고 전국 대학 선수권 대회를 조직하여 초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요트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세일링을 하였고 1979년 전국 대학 요트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글라이딩, 경비행기, 요트 등은 지금도 제가 즐기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2020년 8월 15일 강복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에서 요트를 타고 독도에 도착해서 아침 해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체력과 정신 건강을 위해 전국 100대 명산을 완등하였고 매일 아침에는 말을 탑니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교수로서 저희 연구력 정진과 리더십 함량에도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학교 성적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선택하고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교를 따라가려는 획일적 커리큘럼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0여 년간의 대학 교수와 총장으로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인성을 갖춘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두잉대학을 신설하여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두잉대학은 어떠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도전과 열정, 소통과 공감, 협업, 존중, 배려심 등의 덕목들을 갖추게 하는 실천적 체험 학습입니다. 무학년, 무학점, 무티칭이라는 산무교육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3년 만에 조기 졸업이 가능한 혁신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앙트프러너십, 유튜브 크리에이터, 디지털 공연 예술 등 3개의 전공을 두고 공통 필수, 전공 필수, 선택 및 자율 과목 등 70여 개의 교과목 중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여 두잉을 하여 성공과 실패로 화기를 체득하는 학사 운영입니다. 3개 전공 간 복합 전공과 타 학과의 복수 전공도 가능합니다. 공통 과목으로 교육의 기본 역량인 고전 읽기, 스피치 기술, 글쓰기 기술 바탕으로 주식 실전 투자, 외국 노래 부르기, 기업 인턴, 토론, 유튜브, e스포츠 등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11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전공 심화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서 키움, 체험, 도전, 공연 등 37개의 과목 중에서 학생의 개성과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110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되는 산무교육의 새로운 혁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시로 나열된 과목처럼 학생 스스로 설계한 과목을 인정받아서 이수해도 됩니다. 이러한 각 과목마다 그 분야의 국내 실전형 전문가가 학생들을 코칭해 주기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 멘토 교수단 30여 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뮤지컬과 힙합은 가수 인순 씨, 글로벌 리더십은 김학수 전 유엔 사무처장, 앙트프러너십은 박중험 전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과 송대현 전 LG전자 사장, 승마는 부산시 마장마술 대표 선수인 손창호 박사, 요트는 전 대한요트협회장 신민보 박사, 스피치 기술은 정보영 전 KNN 아나운서 등 다양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되는 두잉 교육은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 작고 강한 미국 대학 40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은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는 학부 교육 중심 대학으로서 세인트 존스 대학은 지성을 추구하는 10대들의 유토피아로서 100건의 고전 읽기와 토론이 4년간 커리큘럼의 전부입니다. 햄프셔 대학은 학과 학년 학점이 없고 학생 주도로 전공 과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오려고 하는 예비 학생 여러분, 두잉 학습의 체험장으로서 우리 대학 캠퍼스 안과 밖에 2,500석 규모의 온-오프 공연장 및 e스포츠 아레나를 포함한 부산 컬처 빌리지 및 미국 LA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 필적하는 영화 촬영 세트장을 갖춘 시네파크를 건립할 것입니다. 우리 캠퍼스에 승마장도 만들 것입니다. 저희 동명대학교에 와서 말을 타보지 않겠습니까? 승마는 여러분의 건강과 소통, 교감, 자신감, 그리고 리더십을 크게 키워줄 것입니다. 도시의 한복판에서 말을 타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명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키우고
나만의 개성과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을 두잉하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2부 토크쇼에서 공부의 신과 교육의 신 두 분을 함께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또 반갑습니다. 특강 고맙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이 오늘 초면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유튜브로. 저는 초면이죠. 대면은. 저도 총장님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굉장히 독특하셔가지고 네, 깜짝 놀란 점이 많은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 겸 인사 겸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성태 강사님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네, 모든 학생들에게 네,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동기부여 하는 그런 컨텐츠로 학생 여러분들 도움을 주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동명대학교에서 토크쇼까지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제가 오늘 이 순간을 네,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 교육의 신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이 우리 강성태 우리 선생님을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는 보지 않았고 세바시도 봤고 그다음에 스펙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66일의 습관 아주 유익한 유튜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아요. 요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너무 영광입니다. 그 좋아요도 눌러 주셨나요? 제가 구독. 구독도. 네. 제 구독자십니다. 네. 네. 내가 좋아요 누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눌러가 또 퍼나르고 있어요. 네. 진짜요? 너무 제가 나이는 60 농담으로 넘었는데 말씀드려요. 이 퍼나르기 이거 잘해. 네, 감사합니다. 조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기본이죠. 네. 좋은 아까 특강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 토크쇼 열띤 토론 통해서 두 분만의 비법이라고 할까요? 꿀팁을 많이 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의 신, 공부의 신, 사실 신이라고 불리우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제정신인데 네. 공부의 신이라고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네.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뭐 강연 때 교육봉사 시작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육봉사 하다가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아예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모든 학생들한테 멘토를 만들어준다는 게 꿈이니까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동아리를 하면 다 많이 이렇게 멘토들이 참여하니까, 그래서 동아리 이름을 이제 되게 고민을 하는데 그때 복학하고 났더니 갑자기 후배들이 줄임말을 엄청 쓰더라고요. 뭐 안습 뭐 이런 말 아세요? 도라지가 뭔지 아세요? 네. 이게 그 도라지가 도서관 라운지를 도라지라고 하더라고요. 뭐 별로 말도 안 돼.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이제 줄임말로 해야겠다. 이게 대세구나. 이게 소위 말하는 인싸구나 해서 저는 사실 이따가 뭐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공부가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 좀 소외계층 학생들 공부를 신나게 하기를 도와주자는 뜻에서 줄여서 그때 공신으로 정했거든요. 공부의 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책이나 방송이나 공부의 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공부의 신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교수님들도 계신데 너무 좀 부끄럽죠. 네. 가장 궁금한 게요. 공부의 신이면 네네. 나름 공부하는 비법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꿀팁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되셨어요? 그거는 네. 제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면 농담이고요. 너무 네. 이제 많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 결국에 뭐 우리가 시험을 딱 놓고 본다고 하면은 나올 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중요한 내용은 항상 정해져 있고 이제 수능 시험이나 뭐 이렇게 뭐 올해도 이제 치러지겠지만 사실 매년 개념은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옷만 좀 갈아입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가 나올지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또 내가 모르는 것만 쏙쏙 골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그런 거 우선순위 없이 그냥 맨날 앞에만 뭐 옛날에 우리 왜 그 정석책 보면은 맨날 앞에만 새까맣잖아요. 몸이 지판만 네, 박사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학생 드렸구나. 삼색펜 저는 그런 거를 학창 시절부터 썼거든요. 근데 전 정해져 있어서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뭐 시험에 나온다고 알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놔요. 일단 파란색은 제가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파란색으로 일단 표시를 다 해놔요. 그럼 제가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딱 펼치면 뭐 먼저 봐야 될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만 쏙 골라보고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쏙 골라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었죠. 네, 갑자기 삼색펜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육의 신께서도 나름 교육의 비법이랄까요? 본인만의 꿀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교육의 신은 아니고 이제 이걸 한다 하니 이제 공부의 신이 오시니 네. 뭔가 이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의 신으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이제 우리 홍보팀에서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도잉 전도사 이렇게 불리기를 하자 이랬거든요. 네네. 운이 안 맞대. 네. 네, 그래서 뭐 교육은 정말 막 우리가 역대 행동을 잘 자기는 행동은 다르게 하면서 너나 잘해라. 이런 게 교육자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 삶이 정말 선생답게 앞에 먼저 걸어가는 학생답게 살아왔는가. 그게 저는 교육자라고 하고 제가 저도 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군에 가기 전까지 정말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군에 갔다 오자 제가 단식을 했어요.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단식을 하고 도서관에 박혀서 수학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수업을 거의 안 들었다 보니 그 당시 운동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가 폐교가 거의 1년에 한 6개월 됐었습니다. 제가 77, 78, 79 그때 12.6 사태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도서관에서 제가 수학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 문제까지 다 풀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참 공부를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모를 많이 했어요. 책에도 막 아까처럼 이게 지금은 뭐냐면 포스트잇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포스트잇이 없어요. 그걸 바플로 붙였어요. 그래서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부터 그걸 들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대단하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 우리 천재들이 보면은 메모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도 공부할 때 빨간색, 파란색 자기만이 있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메모도 있지만 정말 천재들은 메모를 많이 합니다. 그 자기만의 어떤 메모, 글쓰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왜 글쓰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읽기, 고전 읽기, 쓰기 이게 우리 두잉 대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왔던 지식보다는 아까 얘기한 학창 시절에 도전해보고 뭔가 성취한 해보고 그런 어떤 삶이 제 오늘에 있게 한 만들었나 싶습니다. 네, 또 말씀하는 가운데 또 네. 포스트잇, 네, 또 네, 홍보가 네, 여러 가지 좋은 네, 두 분의 신들의 그런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뭐 학생들 맨날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조급함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급함요. 조급함. 항상 그렇죠. 닥쳐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 조급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거를 내가 이제 익히지 못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문제는 또 많이 풀어요. 급하니까. 근데 그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공신들은 문제를 하나를 풀어도 예를 들어 어떤 뭐 시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대학교 과정에 뭐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보통 문제 이렇게 풀면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해설 보면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해설들을 고민을 해봐요. 내가 문제를 풀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개념으로 항상 돌아가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양치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보면은 양으로 그냥 승부하겠다, 막 문제만 그 드립다 많이 풀어야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만 유형이 바뀌어도 사실은 금방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급함이 공부 자체를 되게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시험이 가까워지면은 엄청난 불안감으로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조차도 너무나 조급함 때문에 이제 자녀분들의 어떤 잠재력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조급한 마음을 좀 안 가지는 게 좋겠다. 네네.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천재는 전번을 봐도 재수 없는 사람. 너무 똑똑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천재하고 1등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1등은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천재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람이 천재였다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학자들 대부분들이 학교 성적 안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재가 되었을까요? 우리 링컨도 세상을 미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 사람도 공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보장되는데 낫겠죠. 하지만 100% 보장이 안 된다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 미래를 보시고 아까 우리 성태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먼 미래를 봐라. 지금 시험을 못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무너진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서울대 동문회에서 쫓겨난 사람도 많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시대입니다. 학생 여러분. 스마트 안경이 나와서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아주 괜찮은 게 지금 있는데 우리가 전기자동차 만드는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분이 여기 칩을 꼽으면은 세상이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스마트 안경이 그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는데 어느 길로 가면 어느 도로로 가면 몇 분 걸리고 하는 게 스마트 안경 끼면 다 보여. 조선시대 5대 임금이 누구냐 생각만 하면 거기서 답이 머릿속에 연결이 된다고요. 이런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지식을 머리에 이어놓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때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고시해서 법관된 사람은 머리가 좋다 그랬습니다. 많이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법관이 그렇게 부럽나요?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시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시라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창업을 할 수 있고 나만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재들이 한 삶을 보십시오. 메모하고 책 많이 읽습니다. 고전 많이 읽고요. 책을 한 권을 읽으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 일리아드 이런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 시대의 한 몇백 년을 뒤돌아가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래 교과서 영어 공부 많이 한다고 우리 영어 책이 많은데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항공우주공학과 나오고 조선공학을 공부만 하면 머리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고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 뭐냐면 메타 인지를 키워야 돼. 내가 왜 공부하지? 이걸 하면 왜 이런 게 생겼지? 호기심을 가지라. 그래서 고전 읽기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은 상상력이 창출이 됩니다. 창의력이 거기서 생깁니다. 영어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영어를 내가 많은 자더라도 머리 좋아지는 건 지력을 높이는 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굳이 제가 대학 교수고 총장이지만은 대학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학에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반드시 창의력도 함량되고 그 우리 공부이신 그 유튜브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암기하라 말도 있지만은 더 좋은 말들이 많거든요. 거기 있는 걸 쫙 한번 보시면 학생 여러분들 아마 본인이 스스로 뭘 해야 될지 아마 깨친 계기가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식을 이론을 머리에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doing 실천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강성태 강사님은 doing 대학, 우리 동명대학교에서 지금 한창 얘기를 하고 있는 키워드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잘 알고 왔고 네. 사실은 그게 정말 네, 교육의 거의 전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단순히 왜 실제 교육의 효과 차원에서도 교육 심리학에서도 그 왜 경험의 원추라는 그 데일리라는 교육 심리학자가 네네. 만들어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는 머릿속에 한 10% 이렇게 남아 있지만 내가 직접 해본 거를 통해서 뭐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는 거는 90%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효율적인 교육의 어떤 효율로만 봐도 그 자체가 뭐 그냥 교육이 doing 그 자체죠. 뭐 doing이 없으면은 뭐에다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공감을 했고요. 이게 뭐 저는 그냥 원래 동명대학교의 표어였나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인가요? 네, 제가 네, 총장을 맞습니다. 오면서 도잉 대학을 만들어서 내년에 네. 네네. 교육이 시작되고 지금 이제 수시 모집이 곧 들어갈 텐데 90명을 뽑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90명은 도잉 단과대학으로 가고 그다음 우리 7개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7개가 도잉 교육을 입힙니다. 그래서 네. 학교 안에 2,500석의 공연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승마장도 만들고 도심에서 말 타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저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예. 오시면 제가 비행기도 태워드리고 네, 환영합니다. 말도 태워드릴게요. 아 이게 저도 사실 총장님 이제 같이 토크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이게 결정되고 막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사실 오늘 강연을 뭐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이런 자리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총장님 좀 내가 꼭 봐야겠다. 도대체 어떻게 되신 분이길래 네. 뭐 요트부터 해서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기계항공공학부거든요. 네. 저야말로 이제 비행기나 아니면 기계나 뭐 배 관련된 것도 하고 하는데 그 저희 동기들 중에 그야말로 항공기나 뭐 이런 거에 정말 미친 놈들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정말 있군요. 그거에 완전 어렸을 때부터 네. 그냥 거기에 빠져 사는 애들이 정말 많은데 감히 그런 친구들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막 비행기를 자기가 깎아가지고 아까 뭐 산에서 막 하다가 뭐 다 부수고 막 그러셨다고 하는데 네. 그런 예가 사실 저도 없거든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네네. 아 이분은 뭘 잡수셨길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독특하지? 왜냐면 그때는 또 네. 70년대니까 요즘은 사실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시도를 할 뭐 이렇게 뭘 제조 관련돼서는 뭐 3D 프린터로 내가 원하는 거를 뭐 해가지고 진짜 비행기를 내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PC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툴도 있고. 근데 70년대는 정말 괴짜 소리 많이 들으셨겠다. 좀 더 나가서는 약간 또로 시작되는 말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 아니요 그 당시도 저는 이제 조직을 아까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리더를 팔로워들이 왜 리더를 존경하느냐면 행동을 할 때 지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행글라이더 7개 한 26개쯤 만들었을 겁니다. 제가 1호로 탑니다. 왜냐하면 잘못 만들면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탔어요. 그리고 제가 없고 후배들이 만들면 거기서 최고 고참이 타라. 후배들한테 태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천하는 리더는 분명히 조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뭐 좀 미친놈 아이가 뭐 이래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은 제 그룹 안에서는 상당히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그 네. 굉장히 좀 네. 사고 안 났게 망정이지. 비행기도 떨어져서 다리도 부고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강성대 네. 강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예체능도 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전 총장님께서는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네. 이런 실천을 이미 해 오셨고, 네. 우리 강성태 강사님 어떠세요? 예체능이라고 하면은 네. 네, 딱 봐도 일단 제가 엄청난 음치거든요. 음치세요? 거의 뭐 음치로 방송 몇 번 나갔습니다. 네. 네. 저희 대학교 두인대학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두인대학이 가망이 있을까요? 저도. 아니 가끔 오셔서 거기 이제 우리는 두잉대학에는 1인 1학기가 필수입니다. 네네. 악기. 그럼 악기를 누가 가르쳐 주냐 안 가르쳐 주면 그게 두잉대학은 3무거든요. 무학점, 무학년, 무티칭입니다. 무티칭이 기본입니다. 예. 그럼 자기가 어디서 배워야죠.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든지. 예.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학점을 주느냐? A, B, C, D가 없단 말입니다. 미국의 NBA 세계에서 가장 좋은 NBA 스쿨도 학점이 없습니다. 그만 패스 오 페일, 성공, 실패. 그래서 합주하면 됩니다. 친구들하고 악기를 다루면서 합주해가 유튜브에 올리면 그게 학점이에요. 근데 왜 악기를 제가 반드시 다루게 하느냐 하면은 우주인이 오면은 우리가 우주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수학으로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안 손짓, 되죠. 네, 네. 손짓, 표정. 악기. 네. 악기는 아니십니까? 통합니다. 악기로. 악기. 그러게 우리가 미션 영화 보시죠. 선교사가 남미에 밀림지에 가서 원주민 가는데 이제 창을 목에 대잖아요. 근데 그때 울린 그 악기가 뭐죠? 자기 들고 간 악기가? 워낙 오보에입니까? 네. 그 노래가 뭐죠? 넬라 판타지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오보에 넬라 판타지야. 그 악기가 울리는 순간에 창이 다 녹아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그 그렇네요. 선교사를 그 흑인들이 원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선생으로 모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악기, 이 예술이 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피카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세돌 바둑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네네. 피라는 놀이 있어야 되는데 악기를 스스로 혼자서 잘 못 해도 됩니다. 우리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저는 노래 못 해도 아무 내 가서나 마이크 있으면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기,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한번 아무거나 한번 해보지. 그러면은 본인이 상당히 이래 치유에도 도움이 될 거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공감도 악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지금 그럼 저보고 악기를 시작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시작이 아니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음치라고 하시니까 일단 뭐 예능, 음악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네. 것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네. 그럼 동명대를 나오면 이 졸업생들은 누구나 악기 하나는 다 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게 필수니까. 진짜 악기 좋네요. 없으면 못 다루면 보컬로 하십시오. 보컬로. 네. 이거 있잖아요. 예. 목도 있지 않나요? 그래 합주를 해야 된다. 합주를 우리가 무대 위에서 했다는 거는 해변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이 4차 산업 시대는 로봇하고 경쟁을 할 수 없어. 로봇 할 수 없는 뭡니까? 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소통, 공감, 배려, 상상, 도전, 존중. 그러한 덕목들이 70개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을 1시간 반 타고 왔습니다. 매일 말을 타고 그리고 주말에는 요트를 탄다든지 또 어떨 때는 경비행기를 몰고 뭐 이래 하늘을 난다든지 뭐 하여튼 대학 시절부터 한 어떤 모험 스포츠죠. 그게 제가 지금은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일정이지만 그렇게 항상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스포츠를 즐기다 보니까 건강에 좋죠. 네, 건강을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현 대학 교육의 문제점이 참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입시 중심의 교육이란 말을 하는데요. 현 대학 교육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총장님 먼저 네네. 말씀. 제가 할까요? 네네, 예.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국가 사업을 우리가 제출해서 평가받고 그게 루틴입니다. 예. 그래서 대학은 미국의 내 인생을 바꾼 4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전 읽기 100급만 4년간의 토론하고 이 커리큘럼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학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시키게끔 교육부가 자유를 주어야 교육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 사실 대학에 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항상 느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업이 변화하는 속도가 100마일로 달리고 있으면은 교육의 속도는 10마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실이랑 많이 괴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정말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속도가 그만큼 안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학 이전에 뭐 거의 이게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빠르게 변화되는 거를 바로바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적용을 하면 또 대학 교육이 조금 밝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신을 모신다고 어떻게 아셨는지 사전에 질문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여쭤볼까 합니다. 공부나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아이가 책상에서 집중을 못합니다. 앉아 있더라도 제대로 습득을 못하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강성태 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학생들 만나면은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 집중의 요건들이 있거든요. 교육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적절한 난이도예요. 근데 학생들이 보면은 보통 이제 조급하고 하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려운 거를 보통 많이 하죠. 부모님들도 뭐 빨리 뭐 선행하려고 하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실제로 제 공식 멘토 중에 토익 만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얘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 소설을 읽어요. 근데 소설이 우리가 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어려우면 안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결이에요. 쉬운 거부터 접근을 하는 네, 내가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70~80% 정도 다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그런 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내가 좀 실력이 올라오면 조금 더 높은 거 보고 조금 더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훨씬 더 재밌게 집중도를 높이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영어 공부는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가 촌장님도 근데 이게 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셧다운 되나요? 조금 뭐 괜찮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 뭐 바쁘시면 다음에 또 녹화를 보시고요.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 왜 하기 싫으면 정말요? 예, 하기 싫으면 하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분명히 학생 여러분 공부 아닌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걸 해라. 본인도 대학에서 중퇴를 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거의 대학 나온 사람 없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이면서 그럼 대학 반드시 가야 된다. 하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가는 우리 강성태 공무신께서 좋은 그 조언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자신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뭐 시험을 치면 거의 뭐 몇 등급에 하면은 보통 루즈로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하나 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저도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게 정말 밥 먹기 싫을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뭘 합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합니다. 그러면서 기력을 다시 회복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거기서 엔돌핀이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본업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가 싫은데 앉아서 인터뷰 해서 공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 서울대학이라든지 하버드대에 가십시오. 하지만 나는 다른 어떤 도잉을 해서 내의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다 하면 동명대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정말로 제가 살아온 그 어떤 인생 젊을 때의 삶이 동명대학교 두잉대학의 교감으로 있고, 그다음에 동명대 다른 대학들도 그 두잉 교육을 받게 하거든요. 또 두잉 대학에 들어와서 복수 전공을 택해서 또 그 전공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공부를 남보다 못했다 생각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네, 잘하는 거를 찾아서 네, 또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본인에 대한 분석이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도전해서 접근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참 좋은 도시이긴 한데 뭔가 체험이 좀 교육이 되고 또 현장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득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총장님께 네, 일단 여쭙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실천하면서 네, 약간 실천하면 키워드가 떠오르고 계시죠? 네. 우리 강성태 우리 네. 공부 신께서는 아마 아까 지방이 고향이라 하고 아마 산골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 대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강과 바다와 산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이런 도시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이 부울경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지금도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LG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LG전자, 대우중공업 세계 1등 기업이 다 있어요. 그리고 테크노가 또 깔려 있는 주변에 있는 도시 있으면 나와라 그러십시오. 네 박자입니다. 사람과 테크노와 환경, 강, 산, 바다가 있는 도시는 세계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서울에 그 공기도 안 좋고 또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가슴이 탁 트일 겁니다. 우리 강성태 공무신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농담해라 진짜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가족 때문에 네, 못 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좋아서 정말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부산을 엄청 사랑하는 걸 알아요. 네, 그 언젠가 정도로. 부산에 오셔서 네, 정말로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휴가를 못 오실 때 휴가 오시면은 제가 말도 태워드리고 정말요? 요트도 태워드리고 네. 그다음에 경비행기를 타고 지리산 한 바퀴 뺑 돌고 오고 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네. 진짜 제가 너무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어요. 네, 이렇게 도전을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진짜 재밌겠다 사는 게 네, 그럼요.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제가 정도로. 좋아하는 걸 합니다. 네. 총장도 정말 즐기면서 하고요. 네네. 제가 총장이 부산대 총장 했잖아요. 그렇게 네네네. 제가 지금 총장이 직업이라 그러더라고 제 직업이. 네. 그래서 이 총장 이 제가 하고자 하는 그 교육 혁명을 총장이 아니면 못 합니다. 제가 학생 여러분 이렇게 동명대학에서 두잉이라는 교육을 우리나라에 뿌려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미래를 만들어 주려고 제가 이 총장을 하거든요. 정말 제가 이 총장 하는 게 재미있고 즐겁고 그러기 위해서 또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 아침 말을 타고 오늘 아침에도 이 방송이 있지만은 제가 1시간 반 말 타고 땀을 뻘 흘리고 샤워하고 왔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학생 여러분.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정말 나눌 얘기가 더 많은데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좀 마무리하는 한마디씩 우리 입시생들에게 좀 격려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성태 강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동명대 학생 여러분들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름 뭐 강사라고 해서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 많이 다녀봤거든요. 대학부터 뭐 기업체. 근데 대학 총장님이 뭐 오늘 토크쇼 하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거 총장님 잠깐 봐도 되나요? 이거를 네. 제가 강연하면서도 계속 적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메모를 제가 머리가 나빴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은 제가 이제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중간중간 이제 생각을 뭐 근데 제가 글씨는 못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네.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을 네. 제가 뵌 적이 없고 여기 이제 저 알기로는 이제 교수님 그리고 학장님들께서 주말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한 분도 안 조세요.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제가 뭐 이제 뭐 공무원분들이나 진짜 높은 뭐 관료분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도 있고 교육 쪽에 뭐 이렇게 이런 경험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이게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겠어요?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제가 그리고 또 뭐 엄청난 뭐 석학도 아니고 이런데 이렇게 집중해서 귀담아 들어주시는 게 이게 교직원분들, 교수님 분들 자체가 이게 자세가 완전 다르구나. 이걸 제가 굉장히 지금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가 저는 절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하는 거를 진짜 현장에서 경험을 하죠. 당장 뭐 수능 시험 인구가 뭐 줄고 경쟁률이 바뀌고 하니까 입시판에 있다 보니까요. 근데 많은 대학들이 위기인 거 저도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 위해 노력하는 대학이면은 미래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새삼 또 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저도 뭔가 두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맨날 이렇게 뭐 영상하면서 이렇게 막 말로 막 그냥 팩폭 막 날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도 네. 도전을 하고 막 요트에 막 행글라이더 막 하다 막 다리 막 뿌고 막 이런 거를 저도 뭔가 그런 삶을 좀 지금 제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좀 나이도 이제 뭐 40대 제가 막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또한 생기는 때였는데 오늘 참 많은 걸 배워가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두잉 해보시죠. 네, 저 또한. 네, 총장님 끝으로 예, 한마디 근데 아마 지금 아마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생도 우리 네. 강성태 네.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 1등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학부모님의 자식은 자녀분들은 천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천재는 1등 하는 사람이 천재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부산대학 교수 되기 전에 현대중공업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주영 우리 명예회장 너 해봤어? 그리고 김무중 회장님을 제가 부산대학교 총장할 때 두 분을 제가 모셔서 세 분이네요. 방문까지 해서 강의도 듣고 저하고 대담을 많이 했는데 해봤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해보고 이거 하면 뭐 별거 없겠지. 그거 아닙니다. 해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통계를 보시라고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수진 장군 그 난중일기에 보시면 정말 병이 많았거든요.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어떻게 하느냐?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아까 메모를 적어 놓듯이 말을 한다든지 환경을 만들어라. 제가 지금 방송통신대학 3학년의 학생입니다. 편입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셨어요? 예, 지금 제가 뭐 교수 정장이지만은 제가 방송통신대학 3학년에 지금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MBA를 제가 공대 부산대 교수 있을 때 유튜브로 그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경비행기 자격증 없이 경비행기를 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옆에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을 태운다. 그래서 제가 경비행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도 이걸 뭐냐면 총장 되고 난 뒤 옛날 탄 걸 다시 배워가지고 지금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발에 100세 시대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강성태 선생님도 지금 뭐 이 방송을 얼마까지 하겠습니까? 네네. 100세까지 살려고 한다면은 배워야 된다고. 예. 그래서 자기가 학부모님, 그 지준생님, 우리 여러분 배움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영어를 꼭 제가 배워야겠다 하면 가장 비싼 학원에 등록하시라고요. 싸구려 학생에 가면 결강도 합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싼 데 가서 등록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비싼 것만큼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강성태 우리 유튜브 들어보시면 그런 말들이 구구절절이 있거든요. 영어 암기가 아니고 버케브리를 봐라 그러잖아요. 영어는 그리스어잖아요. 거기 보면은 버케브리가 어원이 몇 개 안 됩니다. 한 200개. 그것만 머릿속에 집으면 전부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연상이 된다고요. 그럼 2만 개 단어가 술술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공부는 암기, 머리 좋은 사람 암기할 수 있죠.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하는 게 아까 천재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1등 하는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방송 안 들으실 거고 아마 공부를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들을 것 같은데 1등 하는 분이 뭐 때문에 그 강성태 그 유튜브를 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천재는 도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분에게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동명대학교에서 마련했던 대학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토크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아쉬웠지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모셔서 네, 좋은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가 토크쇼를 진행할 때 대학 교육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듣다 보니까 대학 교육 이대로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밝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명대학교에서 마련한 대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네, 토크쇼 이것으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명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 정미영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두잉하는 학생들, 두잉을 배우는 학생들. 지금 생각하는 그 두잉도 맞지만 우리의 두잉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 고전 읽기부터 말하기, 쓰기, 등산, 패러글라이딩, 요트, 경비행기, 승마까지 틀에 박힌 학습에서 벗어나 너 자신을 정의하는 거야.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말이야. 우리의 두잉은 학년, 학점 다 필요 없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설계하는 거지. 너의 두잉은 네가 정하는 거야. 동명대학교 두잉대학.